의정부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송산 일동에 사는 76살 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감염원이 어디였는지 오리무중인데다가 자가격리에도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주시가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1인당 면마스크 2장씩 총 48만 장을 배부합니다. 이번에 배부되는 마스크는 세균 증식을 막는 항균 마스크입니다. 한국철도가 전철 1호선 운행 시간표를 개편했는데요. 경기 북부권 운행 횟수가 6회 늘어났습니다. 추가 증편 계획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4.15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의정부 시갑 친박신당 홍문종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에서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동안 3명의 확진자의 경우에는 감염원이 비교적 명확했는데 이번 환자는 어디에서 감염된 건지 오리무중입니다. 자가격리에도 구멍이 뚫려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네 번째 확진자는 송산 일동에 사는 76살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23일 오후부터 기침과 콧물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음 날 오전 의정부 성모병원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고 25일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시가 공개한 남성의 이동 경로입니다. 먼저 의심 증세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경로를 보면 버스를 이용해 노원역 주변 버스 정류장을 들렀는데 불암산과 상계동 중앙시장에 다녀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에는 자택 근처 개천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노원구에는 25일 오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발생했지만 불암산을 제외하곤 의정부 남성과 이동동선이 겹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한 감염원이 어디였는지 추정하기 힘든 상황. 저희가 지금 역학조사 중이에요. 자가 격리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의정부 남성은 24일 오전 의정부 성모병원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돼야 했지만 당일 오후 자택 근처 개천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증상이 있던 채로 다수의 사람과 접촉한 겁니다. 의정부 보건소는 자가 격리자에게 하루 2차례 전화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 남성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2번씩 전화를 드리는 분은 그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통지서 받은 분들 있죠. 그러니까 환자하고 접촉하신 분들. 남성은 배우자 1명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배우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1인당 면마스크 2매씩 총 48만 매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시는 보건당국의 면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에 따라 지역 섬유업체와 연계해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일반용 항균 마스크를 제작했습니다. 마스크는 오는 27일부터 각 2통장이 세대별로 직접 방문해 배부할 예정인데요. 부재로 마스크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과 공연업, 유통업과 숙박업, 음식업 등입니다. 세무조사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업 방문을 자제하고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학원과 교습소에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종사자와 학습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학습자 간 거리 유지와 손 소독 등 8가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는 27일까지 사흘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이후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인데요. 현재 경기도 내에는 2만 9천여 개의 학원과 만여 개의 교습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종교시설과 PC방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1,300만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근거가 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 3천억 원의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과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4월부터 3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때처럼 막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브제를 실시해서 할 것인지 등등의 세부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예상은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가 전철 1호선 운행시간표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도권 북부 지역 운행 횟수 증편에 나서 이목이 모이는데요.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 고진호 차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철도공사 고진호 차장입니다. 네, 이번 수도권 전철 1호선 평일 시간표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는데 개편 배경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12월 30일 1호선 운행시각 개편으로 수도권 북부 지역 1호선 이용 고객분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12월 30일 개편 후 1호선의 열차 지연 등 개정 후 발생한 문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4차례에 걸친 보완 작업을 시행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고객 VOC,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 의견을 계속 수렴했습니다. 계속적인 통화를 하고 고객분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런 결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해서요. 평일 운행 시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운행 시간과 횟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역에서 인천역 간 운행 횟수를 2020년 2월 24일 기준으로 평일 총 253회에서 259회로 6회 늘렸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행 횟수를 늘려서 배차 간격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의정부역에서 도심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 횟수가 줄어들어서 고객분들께서 많이 불편을 호소하셨는데요. 1월부터 2월까지 단계별로 증편을 시행하였고요. 또 이번 보완으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두천역에서 인천역 간 운행하는 운행 횟수도 총 130회에서 2회 보완해서 총 132회로 운행하게 됩니다. 가장 불편한 요인이었던 출근 시간대 도심 방면 운행 횟수를 최대한 보완하는 데 주력하였고요. 근본 개편으로 19년 12월 23일 이전 수준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 동두천에서 광운대역까지만 운행하는 그 구간 열차라고 하는데요. 광운대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서 광운대역에서 환승해서 불편하다,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시는 고객이 많았는데요. 이 점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작년 12월 30일 17회에서 12회로 최소화해서 광운대역에서 열차가 끝나는 게 아니라 구로나 인천 방면으로 최대한 연장해서 광운대역에서의 환승 없이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열차 운행 증편으로 저희가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그 철도공사에서는 수도권 북부 1호선 열차 이용 고객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으며, 이런 고객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그 열차 운행 계획에 반영해서
환승을 최소화하고 이용 고객분들의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단계별로 개선하였고요. 그 가장 큰 불편 요인 중에 하나였던 열차 지연, 열차가 그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불편하다, 이런 불편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그 개편안에 운행 시각을 조정하였습니다. 또 가장 큰 요인이었던 열차 지연이 이번 그 개편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철 이용의 가장 큰 장점이 정시 운행으로 고객님의 1분 1초도 소중히 하는 우리 철도공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근본 개편의 최대한의 목적입니다. 네, 이번 개편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4.15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갑 친박신당 홍문종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의정부 갑구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또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하고 저희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제 고향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4번씩이나 당선시켜 주셨고 우리 박근혜 당대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수 우파의 성지로서 의정부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 통일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저 온 힘을 마지막 남아있는 온 힘을 제 고향을 위해서 의정부 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왔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홍문종 후보는 국회의장이나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는 우리 의정부가 키워낸 큰 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의정부를 대표해서,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지도자로서 제 역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X와 GTX를 제가 새누리당 사무총장 시절에 여당 시절에 이곳 갑구이지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전철 7호선 만든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철 지중화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의정부가 한수 이북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이것은 저처럼 여러분들 5선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고향에 모든 힘을 다 쏟아 우리 고향이 대한민국 1등 도시, 대한민국 통일의 중심 도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수 우파의 성지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 홍문종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고 이제 여러분이 더 힘을 합해 키워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가 농촌 지역 유기견 발생과 들깨화를 막기 위해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마당개란 농촌 지역에서 주인이 있지만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는 개를 뜻하는데요. 올해 지원 대상은 포천과 연천 등 지역에 5개월 이상 된 중대형 암컷 혼종견으로 총 700여 마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지정동물병원에서 마당견 무료 중성화 수술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